A의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15단어로 영작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자, 서연아. 첫 번째 문장에서 예. 네. 75쪽이래요. 자, 이게 다 녹화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자, A번. 자,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흔히 감정 입자도라고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번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볼게요. 주어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그렇죠.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안녕하십니까. 75쪽입니다. 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부를 찾았으면 그 주어에서 씨앗이 되는, 핵이 되는 한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 맞지? 제이. 예, 75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글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어 부분에서 주어의 핵을 찾아볼게요. 주어가 핵이 되는, 주어 핵이 되는 한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 이렇게 수식어구가 붙어 있으면 요거까지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다고 했죠? 그럼 우리의 능력이니까 뭐로 시작할래요? Our ability가 되겠죠? 자, 그럼 our ability로 시작을 하고, 자, 주어가 나왔으면, 자, 그 다음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을 붙여야겠죠? 어떤 능력이니?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라는 단어를 붙여야겠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로 수식을 받죠. 일반적으로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명사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식할래요? To accurately recognize 이 단어 쓰면 되겠죠. To 써주세요. 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니까 and label 쓰면 되겠죠. 자, label과 recognize의 목적어를 쓸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감정? emotion이 되겠죠. emotion. 자, 여기까지 써놓고, 자, 제이가 해석해 봅니다. 여기 해석해 보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방금 우리가 영작한 이 문장이에요. Our ability. 네,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니? To, 그렇죠. To 정확하게 recognize 인식하고, 그렇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은, 자, 주어가 나왔으면,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될까? 주연아? 동사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한글 문장에서 동사는 뭐가 됩니까? 불린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다라는 동사가 보이죠. refer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동사를 불린다로 보는 것보다는 흔히 불린다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사까지 합쳐서 하나의 동사화 시켜야겠지? 그럼 흔히 불린다니까 어떻게 써? is often referred죠. 적어주세요. 이렇게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is often referred. R 한 번 씁니다. referred. 자, 종종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핵심인데, 자, 화면 보시면 refer to를 하나의 동사처럼 외워주세요.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부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refer to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be referred to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 동사는 수동태가 돼도 한 덩어리가 돼서 BPP가 되거든요. 그래서 is often referred to까지 써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은채야 해석해 봅니다.
네,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죠. 언급된다까지 했죠. 자, 뭐라고 언급될까요?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할 때, 자, 이것도 필기 하나 더 할게요. refer to라는 동사가 한 덩어리로 뭐뭐를 부르다라는 건 알았지. 근데 refer to의 문형도 아셔야겠죠? refer to는 적어주세요. refer to A as B 구조를 취합니다. refer to A as B. 안 보이니? 순서? 뭐뭐를 부르다 라는 뜻이고요. refer to A as B 구조가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순서야. refer to가 어떤 문형을 취한다고요? refer to A as B. 그렇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영작 하나 해볼까요? 자, 소라. 나는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영작해 볼게요. refer to를 이용하세요. I referred to her as an angel. 됐죠?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an angel 이라고 어를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referred to 다음에 뭐 오겠어 그러면? BPP가 돼도 뒤에 as가 따라 붙는 건 똑같죠. as 썼던 성분 다 지우면서 마지막엔 요거 나오면 되겠네요. emotional granularity. granularity는 입자도란 뜻인데 여러분 입자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걸 들어봤으면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입자도가 뭐냐면 입자가 얼마나 굵냐,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해요. 입자도. granularity라고 하고요. 과학 용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컴퓨터 해상도 혹은 디자인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입자도가 크다, 굵다라고 하면 알갱이 하나하나가 굵은 거니까 선명도는 떨어지겠죠. 입자도가 작다, 입자도가 세밀하다라고 한다면 알갱이 하나하나, 픽셀 하나하나가 작은 거니까 사진이 선명하겠죠. 그러면 그래뉴럴러티에 대용어가 있겠죠. 자, 입자도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resolution입니다. 적어주세요. 얘는 해상도란 뜻이고요. 해상도. 자,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해상도도 얼마나 그 화면에 많은 픽셀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77번이고요. B와 C와 D에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run도 문형을 외워야겠죠. run 다음에는 어떤 단어만 오니 두연아? run 투부정사만 올 수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따라해봅니다. run to 따라하세요. run to run to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running to label로 고쳐야겠죠.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 지금 여러분들과 다르게 화면이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저 그냥 이걸로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빈칸에다가 잘 알아서 적으세요. 알겠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과한 부탁도 아니고. 알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로만 볼게요, 저는. 자, 보겠습니다. 자, learning to label. 배우는 능력은, 자, 배우는 것은, 자, 무엇을? label 무슨 뜻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라벨이라고 읽히죠. 라벨이 꼬리표 붙이는 거잖아. 이름표. 그래서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고요. 얘랑 똑같은 동사가 name이죠. name도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자, 무엇을 갖고? 자, with 앞에 소가로 vocabulary 닫아주세요. 자, 훨씬 nuance라고 있습니다. 자, 보라고요. 자, 얘는 미묘한 차이를 nuance라고 하죠. 이것도 외래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 nuance.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있는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해야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연아,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감정 입자도다 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 입자도를 정의한 건데 감정 입자도는 뭐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을 언어로, 그쵸,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이죠.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감정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난
이런 감정이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입자도가 작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세밀하게 내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고요. 어휘로. 만약에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잖아. 그쵸? 뭐 정말 슬픈 행복이라는 건 없겠다. 정말 엄청난 행복, 큰 행복도 있을 거고요. 중간짜리 행복도 있을 거고, 작은 행복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 입자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훨씬 더 뉘앙스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을 꼬리표 붙이는 것,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감정 입자도를 배우는 능력이죠. 알겠니? 자, 감정 입자도를 배우는 능력은 자, can be 어떻습니까? 자, absolutely가 나왔는데 뭐가 되죠? 자,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죠. 보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뭐가 있니? 형용사랑 명사가 있죠. 자, 그럼 absolute와 absolute의 대결을 보기에 앞서서 뒤에 보면 transformative라는 형용사가 존재합니다. 이게 보어죠. 자, 그럼 보어 형용사를 강조할 수 있는 성분은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은채야? 부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absolutely가 정답이에요. 자, 이거 채워놓고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은채 해석해보세요. learning부터 해석해봅니다. 배우는 것은 그렇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자, 무엇을 가지고 미묘가 있는 차이 있는 감정을 배우는 것은 can be 절대적으로란 뜻입니다. absolutely라고 하면 절대적으로란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transformative 변형의 혹은 변이의란 뜻입니다. transformative 변형적이다 혹은 변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David explains.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explains 설명합니다. 대리하라고. 자, 대답해. 자, 됐다음에 if 앞에 수가로 vocabulary 닫아 보세요. 자, 데이비드가 설명하기 만약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빈칸을 주관식으로 먼저 맞춰볼까요? 이런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구를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플러스 단어 들어갈 자리니 마이너스 단어 들어갈 자리니? 그렇죠. 플러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서 플러스 단어만 후보로 남기는 겁니다. 78번에 A번에 플러스 단어 들어가는데 reach와 support 이 두 개가 플러스 단어예요. 근데 품사를 보면요. 자, reach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다. 왜? emotional vocabulary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reach입니다. 자, reach는 무슨 뜻이야? 형용사로 부유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풍부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쓰입니다. 자, 풍부한, 풍요로운 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럼 reach를 넣어서 해석해보자. 두현이.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감정 입자도가 낮다면이겠죠. 자, 감정 입자도가 낮다면 it is difficult.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뭐가 어렵습니까? to communicate. 자, 우리의 욕구를 소통하기가 어렵고요. 또 얻기도 어렵다라고 투부정사 병렬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D번에도 to가 되겠죠. to get. 자, 무엇을 얻을까요? 플러스를 얻기 힘들까요? 마이너스를 얻기 힘들까요? 플러스를 얻기 힘들어야겠죠? 그럼 대문자 B에도 뭐가 들어가겠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플러스 단어니까 support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객관식 어휘 문제 족보 풀면서 팁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어휘 문제 풀 때는 반대되는 대립상 반대 단어를 떠올리고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8번의 보기를 보면 limited가 무슨 뜻이니? 제한된이란 뜻이죠. 그럼 제한된의 반대는 뭐야? 제한 없는 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보기 안에서 대결 구도를 찾는다면 제한된의 반대는 뭐겠어? reach죠. 풍부한.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limited와 reach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이 되는 거죠. 하나는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은 두 개 역시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겁니다. blame이 무슨 뜻이야? 명사로 비난이고요.
그러면 반대, support는 지지, 비난 대 지지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어휘 문제도 그냥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대립상 혹은 반대되는 반의어 구도를 잡은 다음에 푸시면 훨씬 쉽게 풀려요. 알겠죠? 어휘 문제 이렇게 반대 단어를 잡아서 풀어라.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to get. 뭐가 어려워집니까? 지지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문장 끝났고요. 자, 어떤 지지? 대답해 대괄호 others 닫고 수식어구입니다. We need from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지지를 얻기도 힘들어집니다. 자, 벗입니다. 자, 솔 해석해 보죠. 자, 하지만 도즈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 후 앞에 대괄호 그 다음 동사 앞까지가 수식어구가 되니까 emotions에서 대괄호 닫고 다시 해석해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필기 하세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뭐와 뭐 사이를, 자, 뭘 구별합니까? 다양한 감정 사이라고 했는데, 자, 대문자 C도 단어 하나를 채워야 됩니다. 여기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다양한, 자, a range of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대문자 C에는 a range of가 들어가요. 자, a range of 무슨 뜻이라고요? 다양한 또는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고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들 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a range of. 두 번째, a body of. 안 보이면 말해주세요. 자, 세 번째, a host of. 자, 그리고 네 번째, a set of. 계속 쓸게요. a lot of는 알죠? a lot of. a number of. 그만할까요? collection of. 이거까지 할게요. 한 20개는 더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무슨 뜻이라고? 많은. 많은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C번에는 많은이라는 a range of가 들어가고요. 자, a range of를 넣어서 소를 다시 해석해보죠. 하지만 법부터 자, 그렇죠. 잘 해석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특강 때 구문 수업이 따로 없거든요. 그쵸? 여러분 독해 배우고 있고요. 독해는 글을 읽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문법 시간에는 문법으로 각 문장의 요소들, 단어의 규칙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서술형 수업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종합해서 문제화시켜서 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해석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서술형 수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서술형 하면서 여러분 제가 시키면 해석을 시키거나 혼자 복습을 할 때 뭘 하시냐면요. 앞에서부터 의미 단위대로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영어를 해석할 때는 한글 해석할 때처럼 똑같이 단위, 의미 단위를 끊어서 봐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고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이걸 하나로 보는 게 맞겠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죠. 그 다음 하나의 의미 단위를 또 구분하자면 자, 흔히 감정입자도라고 불린다.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죠. 더 세세하게 끊어볼까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흔히 감정입자도라고 불린다. 이렇게 하면 더 세세하게 끊어졌죠. 이렇게 한글 문장을 볼 때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단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 영어도 똑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해석을 시켰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먹었다 뭐뭐를 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하는 게 짧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고. 반드시 앞에서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서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의미 단위 끊어드릴 테니까 끊는 데까지만 해석하면 돼. 자, but
하지만 those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이니 who are able to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무엇을 구별합니까?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다양한 감정 사이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어 나왔죠? 주어 나왔으면 동사 나오겠죠? do 합니다. 자 무엇을 much better 훨씬 더 잘합니다. at 어디서? managing and managing 관리하는 것에서 더 잘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대문자 D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D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더 ups and downs 써주시죠. 이것도 단어를 너무 세세하게 끊어놔서 풀기가 좀 힘들 거예요. 더 ups and downs고요. 자, 이 표현은 우리 족보 수업할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 더 ups and downs 무슨 뜻이니? the ups and downs. 서연아, 무슨 뜻입니까? 기복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기복이란 뜻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우리 예전 족보에서는 어떤 표현, 족보가 아니라 여기서 배웠네. 18번 첫 문제였네요. peaks and valleys 기억납니까? peaks and valleys가 뭐야, 도연아? 기복이란 뜻이었죠. 원래는 산 꼭대기, 정상과 계곡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맨 위와 맨 아래를 뜻하기 때문에 기복이라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the ups and downs가 정답이고 자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솔 다시 해석할게요. 관리하는 것에서 훨씬 잘한대요. 자 무엇을 관리합니까? the ups and downs 기복을 관리하죠. 자 어떤 것의 기복이야? ordinary existence를 끊고 평범한 존재의 기복을 훨씬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than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자, 어떤 사람이니? who see 보는 사람이죠. 자, 무엇을 봅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대문자 e도 채워보죠. 대문자 e는 적어줄게요. 이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lack and white예요. 적어주시죠. in black and white. 자, black and white가 뭡니까? 서연아, black and white. 흑백이에요. 흑백 논리라고 들어봤었니? 자, 제이야, 흑백 논리가 뭐니?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흑으로 보거나 백으로 보거나 양분론적인, 이분론적인 관점을 흑백 논리라고 하죠. A 아니면 B, 흑 아니면 백. 자, 이런 흑백 논리는 플러스 개념일까 마이너스 개념일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왜냐면 그 중간에는 수많은 중간 지점들이 있을 텐데 흑 아니면 백으로 두 개로 나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in black and white를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보다 훨씬 평범한 존재들보다 더 잘한대요. 자, 기복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흑백 속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됐죠? 자, 그러면 방금 해석했던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준서가. 무슨 말이야? 오늘도 졸려요? 네. 빨리 하세요. 정신 차리고. 감정 입자도가 뛰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감정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기복 관리를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감정을 자기 말로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 관리를 잘한다예요. 됐습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잘하겠죠. 됐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도연아? 네.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까? 즐거워요? 무력감입니까? 즐거워요? 즐거우면 됐다, 야. 이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즐겁다면 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세요. 자, 계속 보죠. 자, in fact, 사실, 자, research shows, 연구가 보여줍니다. 자, that, 이하를. 자, 여기는 은채 해석해보죠. 연구가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그죠.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감정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것의 과정. 자, of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label이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ing 형태로 바꿔야겠죠? 레이블링이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연구가 보여줍니다. 그렇죠. 감정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is 연관되어진다. to related가 되겠죠. BPP로 써야겠습니다. 연관되는 거니까 ing와 pp 중에 자 ed를 써야겠네요. is related.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은 연관된다. 어디에? The great emotion. 더 큰 감정 혹은 더 훌륭한 감정에 연결이 됩니다. 라고 했고요. 자, G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철자를 쓰는 건데 control이라고 했거든요. control이 무슨 뜻이니 서연아? 제어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요. 통제라고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한 통제니? 무언가에 대한 통제. 특별히 규칙 혹은 법에 의한 통제를 뭐라고 부르죠? R로 시작한다는 아는 거 있니? 통제, 규제. restriction도 좋아요. 맞아. 왜? 맞아요. 명사형으로 써야죠. 근데 control이 명사니까요. 첫 번째, 원문의 정답은요. regulation이었고요. restriction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제, 규제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restriction, regulation. 됐죠? 자, 82번입니다. The need for broadening. 넓힐 필요성이 있다. 자, 주제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먼저 주제 만들고 키워드 잡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제이야. 넌 나중에 영어 이름 지으면 제이로 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니? 부럽네요. 주제를 말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제이야. 표 채우지 말고 그냥 내용 이해한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정. 감정 입자도란 단어가 들어가도 좋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풀어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감정에 대한 어휘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다고요? 감정을 통제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럼 영작 해보겠습니다. The need for broadening. 넓힐 필요성이 있대요. 우리의 이것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뭘 넓혀야 되니 그러면? 감정 어휘를 넓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본문에 있는 단어 써야 되니까 한번 이거 여러분 채워보세요. 가온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런 성명 나왔었죠. 본문에 있는 단어로 주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요양문을. 본문에 있는 두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것을 넓혀야 된대요. 주인이 채웠니? 자, 은채 채웠습니까? 자, 은채가 답을 말해볼게요. 정답은 뭡니까? Emotional granularity? vocabulary죠. 그렇죠. 여기서는 broadening이라는 목적, 자,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넓혀야 할 대상이 나와야 돼요. 감정 입자도라고 emotional granularity를 쓰게 되면 감정 입자도를 넓혀야 됩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웬만하면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았을 때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자, 감정 어휘가 어디에 나와 있니? 감정적 어휘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찾아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통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넓혀야겠죠? 감정 어휘를. 이 문장을 기반으로 찾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otional vocabulary가 정답입니다. 됐죠? 자, 숙제는 매 한 번 이 하나의 지문이 두 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세트가 숙제고요. 자, 제가 카톡을 여러분들
각 반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오픈 카톡, 오픈 프로필을 팠어요. 아마 단톡방에다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없지? 없죠 지금?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자, 핸드폰에서 단톡방 다 들어가 있죠? 네, 단톡방에서 저 있거든요. 김성진 선생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개인톡 보내시면 됩니다. 프로필 열어놨어요. 알겠죠? 그걸로 보내세요. 질문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면은 제가 설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쓰지 말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세요. 형광펜 표시해서. 자, 그러면 24번의 숙제 하나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지. 자, 그럼 다음 장 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줄 두연이 해석해보자. Our ability. 우리 능력은, 자, 어떤 능력이니? to 이러하는 능력인데, 정확하게 인식하는, 아까 첫 번째 세트에서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었던 문제였거든요. 어떤 단어 들어가니? 그렇죠. 정확하게 accurately가 정답이고요. 제가 이런 어휘 문제 풀 때는, 준서야, 이런 어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대립상, 반대 단어, 반이어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accurately 무슨 뜻이라고? 정확하게 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 단어는 뭐니? 부정확하게죠. 어디 있어요? ambiguously죠. 애매하게 라는 뜻입니다. 애매하게. 이 두 개가 대립상이고요. 그 나머지 이 두 단어는 사실 대립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제시한 것 같아요. process는 무슨 뜻이니? 과정이란 뜻이고요. principle은 원리란 뜻입니다. 원리. 자, 두 개는 대립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A번에는 accurately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D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풀어볼까요? 자, D는 보여줍니다. 감정 경험을 이름 붙이는 것을 붙이는 과정은, 자, 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process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학습했던 질문들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바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숙제하면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절대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바로 답 보고 해결하십시오. 시간 끌어봤자 의미 없어요. 바로바로 답을 보고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1번.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자, 솔 해석해보세요. generalization. 그렇죠. 요는 일반화라는 단어입니다. 일반화는 다음 문장. 네. 자, 일반화는 구체적인 혹은 특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없이. 자, 어떤 예시죠? that과 what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 밑줄 읽어볼게요.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고요. 동사는 어딨죠? is라고 동사가 보이지? 여기가 동사거든?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수식어고요. 주어를 꾸며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get, what 둘 중에 수식을 하는 성분은 뭐지? that이죠. what은 해석했을 때 것이라는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수식을 할 수 있는 건 that이나 which 같은 성분이 와야겠죠? 그래서 that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that을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솔. 일반화는, 자, 어떤 일반화니?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죠. 어떤 예시니? That humanize writing. 글쓰기를 인간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humanize는 인간화시키다 또는 인간미 있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인간미 있게 하다로 할게요. 인간미 있게 만드는, humanize에서 이 IZ, 이 어미가 붙으면 make의 뜻이 되거든요. 뭐뭐화하다. 그래서 인간처럼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는 건, 자, 어떤 일반화? 어떤 예시?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예시는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것은 나쁘다라고 제가 문장을 하나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예시를 붙여줘야 글이 인간미 있게 바뀌어. 예를 들면, 자, 방금도 예를 들고 있죠? 자,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것은 나빠.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인간미 있게 바뀌죠. 좀 더 사람스러워지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자, is, bore라는 단어를 바꿔야 되는데 자, 동사 is가 나왔거든요. 어떨까요? 지루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좋겠다. 어떻게 바꿀래요? bore? boring으로 바꾸겠죠. boring. 지루함을 주는 거니까 ing 형태로 바꿉니다. 듣는 사람에게 지루하고요. and to the reader, 그리고 독자에게도 지루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제2 해석해 봅니다. generalization. 앞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항상 앞에서부터 끊어. 뒤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일반화는 자, 어떤 일반화니? 없는 일반화는 자, 어떤 예시니? 그렇죠. 글쓴이를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는 나중에 실력이 많이 쌓이면 그때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자, 어떻다 is boring. 지루합니다.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또 누구에게? 읽는 사람들, 독자들에게도 지루합니다.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서연이가. 패러프레이즈. 쉬운 말로 너만의 언어로 다시 바꿔 설명해 보세요. 없으면 글이 지루하다는 거죠. 됐죠? 예시가 없으면 글이 지루해요. 자, who wanna read? 자, 의문문이고요. 누가 wanna read? 읽고 싶겠어요? platitude는 밑에 주석 단어입니다. 상투적인 말이란 뜻인데 자, 문해력 테스트. 두연아, 상투적인 말이 무슨 뜻이니? 몰라요? 자, 준서가 아는 것 같은데 말해볼래? 모르겠다고요? 자, 은채야, 상투적인 말이 무슨 뜻이야? 진짜 이거 올킬 되는 거야? 자, 소라, 상투적인 말이 무슨 뜻이니? 상식적인 말? 형식적인 말? 비슷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제이야. 모르겠어요? 서연아. 모르겠어요. 상투 이거 상투 아니고요. 상투적인 말은 너무 뻔한 말을 뜻해요. 너무 뻔한 말. 형식적으로 쓰는 말일 수도 있죠. 너무 뻔한 말. 평범한 상황에서 평범하게 쓰기도 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상투적인 말,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platitude라는 단어로 출제가 됐고요. 요거랑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도 많이 쓰이니까 들어봤을 텐데 클리셰라고 들어봤나요? 클리셰 못 들어봤어? 클리셰? 이게 상투적인 표현, 상투적인 말이란 뜻이에요. 클리셰. 당구를 좋아하면 당구에 구리셰라는 말이 있잖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구리셰. 너무 그 사람에게 갇혀져 있는 안 좋은 습관 같은 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클리셰. 자, who wanna read? 누가 읽고 싶겠습니까? 상투적인 말들을, 상투적인 표현들을 이 왔고요. 그다음 B번을 채울 건데 어휘 빈칸이네요. 자, B번에 처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루 종일이 자, 뭐가 들어갈까요? 91번. B번에는 하루 종일이 들어가니까 all day가 들어가겠죠? 썼던 성분은 지워가면서 해볼게요. 누가 하루 종일 상투적인 말만 듣고 싶겠어요? 자, 여기서는 예시 없이 재미없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게. 누가 예시가 없는 상투적인 말만 하루 종일 듣고 싶겠습니까? Who wanna hear?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단어를 great, greater, best, smarty, spiny, humanitarian 이런 말들을 누가 하루 종일 듣고 싶겠어요? on and on까지 앞뒤 소가로 계속, 그리고 또 계속. 계속이란 뜻입니다. on은. 자, 뭐 없이 구체적인 예시 없이. 자, 이 의문문 두 개는 정보로서의 가치 없다고 했죠? 대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누가 하루 종일 상투적인 예시 없는 표현을 하루 종일 듣고 싶겠어요? 라는 건 어떤 말을 표현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모든 사람은 상투적인 표현을 싫어한다. 또는 모든 사람은 구체적 예시를 듣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다음입니다. instead of가 나왔고요. 자, instead of는 한 덩어리의 전치사입니다. 자, 뒤에는 어떤 성분이 올까요? ing 와야죠. 자, 전치사 다음은 항상 동사는 ing 형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stead of using이 정답이고요. 사용하는 대신에 이러한 nothing words는 무의 말, 아무것도 아닌 말 이런 뜻이요. 이러한 무의 말을 쓰는 대신에 라고 했는데 nothing words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준서야.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말들. 예시. 응? 예시가 없는 말들이죠. 상투적인 말들을 뜻해요. 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무의 말을 듣는 것,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자, 명령문이죠. leave, 놔둬라. 그것들을. 자, completely. 여기서 leave out은 빼다란 뜻이 됩니다. 바깥에 놔두는 거니까 빼다가 되겠죠. leave them out. 그들을 빼라. 완전히. and just describe. 자, 그리고 기술해라. describe가 묘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술하다, 기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서술하세요. 자, 무엇을? the particulars. 특별한 것들을 서술하세요. 자, there is nothing bad. 끊으시고요. 자, 이 문장 제2 해석해 봅니다. There is nothing bad. 이렇게 부정어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편해. 나쁜 건 없다. 이해했죠? no가 됐든 never가 됐든 nothing이 됐든 부정어 들어갔으면 무조건 부정문입니다. 자, 나쁜 건 없어요. 자, 뭐보다? Then reading a scene. 장면을 보는 것보다. 자, 어디에서? 소설에서 장면을 보는 것보다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인지 수식어구가 붙어야겠죠? that과 which의 대결인데요.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that은 뒷문장을 완전하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정답이 that이 될 수밖에 없을걸? 왜? that은 뒤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고요. which는 불완전한 것만 오거든? 그럼 당연히 정답은 that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 전치사가 있군요. 그러네요. 어우, 좋은 지적입니다. 자, in that이 정답이고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정답은 that이 맞는데 in that이라는 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아니고요, 한 덩어리의 단어예요. 적어주세요. in that.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단어로 외우세요. in that 무슨 뜻이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in that이 오는 게 맞았고요. which는 애초에 올 수가 없는 게 뒤가 완전하기도 하지만 선행사가 없습니다. which는 반드시 선행사, 꾸밀 대상이 필요로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보죠. 여기는 준서 해석해봅니다. There is nothing bad. 나쁜 건 없어요. 자, 뭐보다? 소설에서 장면을 읽는 것보다. 자, 어떤 장면이니? 아, 여기서는 어떤 장면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건 수식어가 아니라 인댓이니까. 자, 근데 이거는 뒷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메인 캐릭터,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인댓이라는 접속사가 존재는 하는데 여기서 정답은 in which가 정답이에요. 왜 in which가 되냐면, 자, 이것도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의 접속사가 되고 in which는 관계 부사가 됩니다. 얘는 한 단어처럼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꾸며요. 여기서는 장면이란 단어를 수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보다는 뭐뭐라는 장면이라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게 맞아요. 즉 문법 문제로 본다면 둘 다 가능하지만 해석을 했을 때 in which가 정답이에요. 해석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알겠죠? 구조만 보고는 풀 수 없었던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은 in which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나쁜 건 없습니다. 소설에서 읽는 것보다. 자, 어떤 장면을 읽습니까? in which main character is described. 주인공이 묘사되는, 기술되는 장면이죠. 자, 뭐라고 묘사합니까? As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영웅적이라고 또는 용감하다고 또는 비극적이라고 또는 우스꽝스럽다고 묘사돼요. 자, 2번을 빈칸 채워볼 건데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적어주시고요. affront가 정답입니다. 자, 주인공이 묘사됩니다. affront는 전면에 라는 뜻이에요. 전면에, 맨 앞에 라는 뜻이에요. 주인공이 전면에 묘사돼요. 자, 뭐라고 묘사됩니까? 영웅적이고 용감하다고 또는 비극적이다고 아니면 우스꽝스럽다고 묘사되는 그 장면. 자, 그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우리가 절대 주제를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주제가 뭐였니? 예시가 없으면 글이 재미없다였죠. 그죠? 자, 그 문장, 그 주제를 기반으로 이 문장을 해독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주인공이 용감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야 라고 기술되어 있는 그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라고 했어요. 소설에서. 이게 무슨 의미죠? 저희가 설명해보죠. 예시 없이 설명만 하는 건 나쁜 소설이다, 나쁜 장면이다 라는 거죠. 재미없는 장면이다. 이해했어요? 차라리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의 행위를 보여주거나 그 주인공의 대사를 보여줬으면 이 사람이 용감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영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자, 반면에 thereafter. 자, thereafter는 그 후에 라는 뜻입니다. The writer. 뭐 하는 동안? 작가가 빠르게 자, 무언가 다른 것을 F1. 자, F1도 채워보죠. 자, F1은 to move on이 들어갑니다. 적어주세요. 아, move on to로 적어주세요. move on to. move on to. 자, 이건 동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자, 작가가 빠르게 자, move on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다라는 뜻이고요. to는 전치사로 쓰여서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해서 라는 전치사가 되겠네요. 자,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해서 빠르게 이어나가는 것. 자, 그동안. 자,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문장이긴 합니다. 앞에 문장에 붙은 부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장황한 뻔한 말들만 길게 늘어놓고 그 다음 다음 장면으로 이어나가는 거 정말 이거보다 최악인 장면은 없어요 라는 거죠. 자, 예시를 좀 애매하게 줬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 겁니다. 주제를 몰랐다면 정리 안 했다면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었어요.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at all은 완전 또는 전혀라는 뜻의 부정어 강조 부사입니다. 완전 또는 전혀. 자, 다음입니다. You have to use. 자, 여기 두연이 해석해보죠. You have to use. 너는 사용해야 합니다. less one word. 더 적은 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한 단어보다 적게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한 단어짜리 설명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자,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한 단어짜리보다 적은 그 설명들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고 and more detail. 그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뭐를? 훨씬 더 한 단어짜리 설명들은 적게 사용해야 되고 더 많은 설명은 사용해야 돼요. 자세하고 매력적인, engaging은 단어고요.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하고 매력적인 설명들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문장은 끝났고 자, 뒤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죠. 자, 뒤에 알맞은 표현이 되도록 보기의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if로 시작하면 좋겠네요. 접속사 문장이니까 if 쓰시고요. 자, if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주어 동사가 배열이 돼야겠죠. 주어는 뭐가 될까? 두현이가 해보죠. if you. 그죠? 주어는 you고요.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들어갈 차례겠지? 자, 서연아. 그럼 동사는 뭐가 되는 게 좋을까요? if you. 그렇죠. want고요. if you want. 너가 원한다면 자, want 다음엔 목적어가 나올 겁니다. 명사 성분을 찾아야 돼요. 썼던 성분 지우면서 if you want 투부정사도 좋죠. 그쵸? want to make. 여기서는 to make. 자, 그 다음은요. real something. 좋은 시도였는데 이거는 문법 규칙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rea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무언가 하나 영작해 봅니다. 서현이가 재밌는 무언가 something fun이죠. something real, something fun.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뒤에서 앞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real이 정답입니다. 자,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you have to부터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은채 해석해 봅니다.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해석해 보세요. You have to use. 너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더 적은 것을, 더 적게 사용해야 돼요. 뭐를? 한 단어짜리 설명은 더 적게 사용해야 되고, and more,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무엇을? 자세하고 매력적인 설명들은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뭐라면 if you want, 너가 원한다면, 자, 무엇을? to make, 만들길 원한다면 something real, 뭔가 현실적인 혹은 실제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면요. 됐죠?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서연아, 이 글의 주제가 뭐니? 그렇죠. 예시를 들어요. 왜 예시를 들어야 될까? 글이 재밌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시가 없는 글은 재미가 없다가 주제고요. 자, 예시를 넣어야 글이 재밌어진다라고 정리하셔도 좋겠네요. 그럼 다 93번 문제 안 풀었죠? 자, 93번 풀어볼게요. 자, 93번을 보시면요. 자, 댐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우리말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것들을 완전히 빼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앞문장에서 복수로 찾아야 되거든요. 뭘까요? 뭘 빼라는 거니? nothing words죠. 이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라는 복수명사를 받기 때문에 nothing word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허한 말들, 아무것도 아닌 표현들이라고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93번 했고, 자, 96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당장 중간고사부터 나올 거예요.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자, 철자를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본문에 키워드들을 넣으면 웬만하면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죠. 실제 내년 중간고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석 다 해드렸고요. 주제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됐나요? 제기 다 했습니까? 잘했어요. 자, 서인이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안 됐다고요? 빨리 해보세요.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6번의 첫 번째 빈칸 채울 건데, readers and listeners, 독자와 청자들은 자, 원합니다. 이야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가진 이야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빈칸은 구체적인 예시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 썼니? D와 D로 써야 되니까. 자, 솔 뭐라고 썼습니까? detailed descriptions를 쓰면 되겠네요. 그대로 베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만 다 할 수 있으면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specific examples가 들어가겠죠. specific examples. 자,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변형 없이 쓰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97번만 풀어볼게요. 물론 가운고는 영영사전 문제는 안 나오긴 합니다. 자, 97번에 clear, 명백하고 detailed, 자세하고 and exact, 그리고 정확한 거. 자,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 S 표현, S로 시작하는 거 specific이라고 방금 전에 썼던 문제 나온 단어 있었죠? specific, 구체적인입니다. 자, 숙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요. 알겠죠?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2차 특강 때는 이제 고2, 고3 것도 할 거란 말이야. 왜 놀라? 고2, 고3도 할 거예요. 전국에서 정말 제일 많이 시키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언어라는 건 학년의 경계가 없어요. 고1 거나 고2 거나 고3 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 좀 적응됐죠? 적응됐죠? 처음에는 못해 먹겠는데 지금은 좀 할만하잖아요. 그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직도 아니에요? 근데 학년 경계 없어요. 그냥 아마 이거 고1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고1 거 같을 겁니다. 단어 수준만 조금 늘어날 뿐입니다. 단어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32번 첫 번째 문장을 두현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Face to face interaction 해석해 보세요. Face to face interaction. 마주 보는 게 아니고 face to face는 얼굴 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면 형용사 성분을 만든다고 했잖아. 얘는 대면의란 뜻이야. 얼굴을 마주 보는. 다시 말하면 대면의란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대면에.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면에 uniquely powerful 끊어주시고요. 독특하게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짧지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도현이가 대면의 상호작용은 독특하게 강력하다. 오프라인 만남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됐죠? 그럼 온라인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이 강력하다는 건 온라인 만남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겠지? 자, 그 다음 sometimes 때때로 the only way. 자, 여기 준서 해석해 봅니다. 때때로 the only way. 유일한 이란 뜻도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자, 어떤 방법이니? to share. 자, 많은 여기서는 way라는 단어를 꾸미는 겁니다. 자, 방법은요. 자, 어떤 방법이니?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렇죠.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 어디로부터? 방법. 가장 단순한 것부터 자, from to 세모세모 쳐보세요. 자, 이걸 또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적어줄게요. from A 그 말이 안 나오니. from A to B. 자, from A to B 구문입니다. A부터 B까지 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A부터 B까지.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the only way는 명사구거든요. 명사인데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설명 이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즉 대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독특하게 강력해요. 때때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사지만 문장처럼 해석해요. 영어는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었어. 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피자 좋아해? 라고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영어처럼 대답해도 영어는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방법?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죠. 자, 뭐부터 뭐까지?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까지. 자,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여기 제이가 해봅니다. 얼굴을 마주보면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지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죠. 됐습니까? 유일한 방법이다. 지식을 공유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는 지식 공유가 힘들다는 거죠. 이걸 한번 인강은 그러면 여러분 인강으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share예요. share. share라는 건 상호작용이거든요. 누군가가 뭔가를 줬을 때 나 또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share잖아요. 인강은 일방적으로 아웃풋만 존재하죠. 그죠? 인풋이 없으니까 인풋만 존재하죠. 아웃풋이 없죠. 되돌아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가 일어나고 온라인 만남에서는 자, 주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지. 자, it is one of the best way와 ways가 나왔는데, 자, 이건 어법사항입니다. one of 하면 어떤 표현만 나올 수? one of 복수명사죠. 그래서 ways가 정답입니다. 자, 이것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공유하다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대문자 A 채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근데 이유가 나왔네요.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새로운 거니까 공유보다는 만들어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제일 적절해 보이니?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뭐가 제일 적절할까요? 만들어내다. 단어를 모르나? 모르는 건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세요. 일단 단어 동사는요, access, 초과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inhibit, 금지하다고요. 그리고 access, 접근하다고요. stimulate, 자극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stimulate이 제일 적절하죠. 새로운 생각을 자극한다. 이해니? A번에는 stimulate가 들어갑니다. 자,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을 역시. 자, 일단 두 번째 문장도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은 지식의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생각도 만들어내네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have had, 어려움을 가집니다. 자, 이것도 구문이라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적어주세요. have difficulty, ing 구문입니다.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예요. have difficulty ing. 자,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 어려움을 가지곤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have difficulty 다음이니까 learning이 오겠죠.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뭘 배울까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 뭐가 있었니, 준서야? 뭐뭐 하는 방법? how to 부정사. how to 부정사를 그냥 구문처럼 외우세요.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먹는 법. how to eat. 사용법. how to use예요. 그러면 타는 법. how to ride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how to tie가 되겠지? 신발끈을 묶는 방법. how to tie a shoelace. 자, only from pictures. 자, 사람들은, 우리들을 대부분은요, 어려움을 가집니다. 자, 뭐 하는데? 배우는데, learning. 자, 무엇을 배워요? how to tie. 묶는 방법을 배워요. shoelace. 신발끈을 사진으로부터는, 자, 오직 사진으로부터는 힘들어요 라고 했거든요. 구체적 예시인데, 예시가 나왔다는 건 바로 앞문장의 주제문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은채야. 그러면 신발끈을 묶는 걸 그림으로 보는 건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라인으로는 지식의 공유나 지식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죠. 됐습니까? 지식의 공유가 불가능하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how가 또 나왔네요. 똑같은 구조가 나오겠지. 5월이 나왔으니까 how to do가 되겠죠. how to do. 혹은 how to do. 하는 법을 익히기가 힘듭니다. arithmetic. 자, arithmetic은 대수학입니다. 계산. 자, 계산을 하기도 힘들어요. from a book. 책에서. 책으로는 계산하기가 힘들다. 자, 그럼 여기서 a book이 의미하는 건 뭘까, 소라? a book. 책으로는 계산하기가 힘들다.
대수학을 배우기가 힘들다. 면대면 만남의 반대죠. 오프라인 만남의 반대니까 온라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은 아니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은 아니잖아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사이콜로지스트. 자, 아이할리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파운드 다음에 목적절로 대절이 나와야겠죠?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소문자 2의 정답은 자, 대시 정답입니다. 일단 that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심리학자였던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대리아를 a large number of 밑줄 읽어보세요. a large number of 많은 숫자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아까 a lot of 배웠잖아요. a number of 배웠었죠? 자, 그거랑 똑같이 많은이란 뜻이 돼요. 많은. 자, 발견했습니다. 많은 숫자의 노벨상 수상자가 wer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누구였다? 이전 수상자의 제자들이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도 예시인데 이 예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은 이전 수상자의 제자였다. 자, 주제에 기반해서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오프라인 만남에서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자가 뭘 의미하니 두연아? 제자라는 단어가 오프라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 없고요. 예. 설마 노벨상 수상자들이 인강을 듣고서는 노벨상을 탔겠니? 대학교 제자였겠죠. 그제? 자, they had. 그들은 자, had 다음에 나올 단어 전에 이제 대문자 D부터 우리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사람을 연구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뭐뭐하는 동안이란 단어 뭐로 시작할까요? while로 시작하면 되겠죠. 일단 while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연구하는 동안이니까 ing가 뒤따를 겁니다. while studying이 정답이죠. while studying. 자, 썼던 성분 지우면서요. 자, 뭘 연구했을까? while studying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high achievers 쓰면 되겠죠. high achiever. 그래서 높은 성취자들을 연구하는 동안. 자, 됐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they had. 자, 그 다음 e를 채울 건데요. 대문자 e. 자, e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자, 그들은 had 다음에 나올 단어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뭐를? 이를 갖고 있었대요. 자, 이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죠. 목적어로 이것을 갖고 있었다. 똑같은 문헌에 대한 이것을 갖고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이것. 정답은 access, 접근을 갖고 있어야겠죠. access. 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접근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접촉이 만들어냈다 중요한 차이를. 면대면 face to face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personal이 들어가겠죠. 개인적인 또는 사람의 라는 뜻이죠. 개인적 접촉 혹은 인간적인 접촉, 사람의 접촉이 차이를 만들었다.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지만 노벨상 수상자와 노벨상을 타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적 접촉인 거죠. 면대면. 자, 그래서 personal이 들어가고요. 자,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to their, 그들의 이것에 대해서. 자, F번도 채워보죠. F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소문자 F. 자, the ability, 능력인데 to use,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당신의 상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new ideas, 새로운 생각을,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죠?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부르죠. creativity. 자, 다시. 자, 창의력에 대해, 그들의 창의력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직접적인 접촉이. 다음입니다. 자, within은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이고요. 자, organization은 조직입니다. 조직 안에서 이것이 만들어냅니다. 대화를 만들어내요. 자, either 세모 치고요. 5월은 없네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 안에서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자,
자, conversation, 대화를 만들어내요. 자, G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자, G에는 어법상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덜이 나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뒤에 OR이 뒤따르거든요. OR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고쳐야겠어? 여기 and 보이죠? 보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문장이었기 때문에 OR이 없었던 거예요. 보스 A and B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더를 보스로 고쳐야 돼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 안에서 이것이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dismiss.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 within부터 organization까지를 앞뒤 소괄호로 날리고 시작할게요. 원래 컴마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려고 컴마를 안 찍은 거거든요. 여기 부사구로 날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조직 안에서 어떤 회사 안에서 자,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대화를 해서 문장 끝났고요. make 세모. 자, make는 문형이 어떻게 됩니까, 서연아?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일단 사역일 때 오고요. make 목적어 형용사나 make 목적어 명사 구조가 많이 쓰여요. make는 오형식 동사일 때 make 목적어 형용사 이게 거의 지배적이고 make 목적어 명사도 나오는데 여기서 명사가 나온 거예요. A를 B로 만들다라는 자, 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 안에서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대화를 뭐로 만들어?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자, 또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을 위해 그리고 또 뭐로 만듭니까?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죠. 자, 오브 다음엔 어떤 형태 취할까요? H? sharing이 돼야겠죠. sharing. 자, 공유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자, 마지막 112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요지를 요지, 주제, 요약문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주제문을 만들고 들어가자고 했죠?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도연아? 주제가 뭐예요? 개인적인 접촉이 면대면 얼굴을 보는 오프라인 만남이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창조를 이끈다 였습니다. 자, 이것은 허락할 뿐 아니라 나돈니 세모 버덜소 세모 칠게요. 나돈니가 나오면 뒤에 버덜소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얼굴을 마주보는 상호작용이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처음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face to face interaction 쓰면 되겠죠. 자, 얼굴을 마주보는 상호작용은 not only allow 허락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환하게 허락하죠. 다양한 이것을 교환한다. 자, 준서야 어떤 걸 교환했지? 다양한 진짜 knowledge, 지식이란 단어가 들어가겠죠. 스펠 잘 써야 돼요. knowledge를 공유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은 도와준다. 사람들이 떠올리게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됐죠? 쉽지? 자, 그래서 주제를 떠올리고 주제문을 기반으로 푸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숙제는 32번 문제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톡을 반드시 남기세요. 알겠죠? 복습해야 돼. 이제 미니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